안녕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도움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종 수법들이 많으니 잘 알아두셨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 6가지에 대해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인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형별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문자 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 URL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 센터 에즈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이 통장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자영업자의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고 해당 자영업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경우 은행에 합의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자금을 훔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즘 유행하는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50대 어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온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한 후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 코드를 설치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범죄 수법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됐고 이를 누르면서 어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어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은행에서 6,97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스미싱 사기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클릭을 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휴대폰 서비스 센터 에즈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발견된 이 악성 앱은 은행을 사칭하여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통화 기록, 연락처, 위치 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앱은 문자 형태로 유포되며 실제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스미싱 내 URL을 클릭하면 실제 은행 사이트와 비슷하게 꾸며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며 공격자가 원하는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됩니다. 이 사이트는 비교적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미싱 공격임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은 사용자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데 이 악성 앱은 대출 등 은행 상품을 소개하며 추가로 대출 신청이나 상담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됐다는 알림 창이 뜨지만 이때 이미 악성 앱의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있습니다.
이 악성 앱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 중에는 기기 정보 탈취, SMS 탈취, 연락처 탈취, 통화 기록 탈취, 공격자 명령 수행, 설치 앱 리스트 탈취, 수신 전화 차단, 발신 전화 전달, 위치 정보 탈취, 도청 마이크 녹음, 사진 촬영 등이 있습니다. 이 악성 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은행 상담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는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상공인 어씨가 자신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돈은 어씨의 매장 내 게시한 계좌번호로 누군가가 돈을 보낸 것으로 어씨는 이 돈을 물품 대금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은행은 어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기범은 어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장 협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인 10만에서 30만 원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스미싱 문자 사례는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자에는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스미싱을 유도하는 UR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URL을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과 암검진 대상자들에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안내 문자가 주기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전화번호 1577-1000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보기와 같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건보공단에서 발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단 대표 번호가 없거나 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면 반드시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URL로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